자, 오늘 이 뉴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. 네, 이게 지난 1월 31일에 발생한 일이었는데 한겨울 오전부터 한 30대 여성이 잔뜩 술에 취한 채로 길거리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경찰이 이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줍니다. 이렇게 안전히 귀가하고 끝나는 것 같았는데 이 여성이 몇 시간 뒤에 병원에서 결국 숨졌습니다. 그런데 이 여성의 시신을 보면 그 출혈이 가득했다고 하고요. 실제 그녀의 사인이 복강내 과다 출혈이었습니다. 그리고 경찰은 이 여성의 남편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합니다. 이 30대 부부는 알고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 아내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갈등을 겪어왔다고 합니다. 자, 결국 이 부부 술이 문제였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편은 아내한테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어요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사파로도 나갔는데 쇠 목줄 감금입니다. 아, 정말 이게 이 아내가 알코올성 의존 증후군, 흔히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문제가 심각하긴 했습니다. 실제로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에 이 자다가 이렇게 소변을 실수를 할 정도로까지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, 게다가 4살이라는 아이가 있답니다.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제대로 돌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여기까지는 남편도 어느 정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 이해가 가요. 근데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너 그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손가락을 자르든지 아이가 등하원할 때를 빼고는 집에서 사슬로 목줄을 차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? 그랬더니 이 잠옷 차림의 아내를 집 밖으로 쫓아냈다라는 겁니다. 아, 소장님, 좀 이게 너무 험악해서 제가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너무 저는 이 알코올 문제, 여성의 문제가 문제가 심각했다고 얘기하지만 이 남성이 하는 행동이나 이 발상이나 생각을 봤을 때 이 여성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데 이 남자의 영향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. 어떻게 4살 자기 아이의 엄마기도 한 부인에게 네가 뭐 손가락을 자르든가 아니면은 쇠사슬로 목을 묶고 아이가 없을 때는 그렇게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리고 또 이런 비인간적이고 인권 유린적인 행동을 실제로 합니다. 문제는 해요. 그래서 이 쇠사슬을 한 5, 6m 정도의 쇠사슬을 실제로 아내의 목에 매답니다. 그래서 냉장고에 고정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도저히 절대 못 나게 한다는 그런 의도입니다. 그래서 집에 가둬놨는데 정말로 심각한 거는 이 광경을 아이가 보았다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탈출을 했죠. 네, 이 아내가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또 술을 마시러 갔던 겁니다. 이 사실 알코올 의존증이 그 치료 없이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병이라고 하는 건데,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상황, 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. 당일 오전 11시쯤에 이렇게 술에 취한 채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의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졌는데요. 이 모습을 보고 남편이 격분했습니다. 그래서 해선 안 될 짓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. 경찰에 따르면 남편은 5시간 동안 이 아내를 폭행을 했습니다. 특히 집중적으로 복부를 폭행을 해서요. 복강내 과다 출혈을 일으켜서 이 아내를 사망하게 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. 아, 교수님, 이게 참 상상이 되십니까? 글쎄요. 이제 아내가 알코올 중독에서 저 정도면 본인도 이제 뭐 스트레스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아이가 4살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가 뭐 좋고 사랑을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데 실제로 아내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같은 데 많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그런 데를 갖다가 입원 치료를 시키지 않고 뭐 쇠목줄을 갖다 감금하고 폭행을 하고 뭐 손가락을 자른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 사람을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. 제가 봤을 때는요. 이 아까 우리 박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남편이 이 아내의 알코올 중독에 뭔가 기여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의견에 저는 아주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는데요. 사실 이 남편은 제가 봤을 때는 가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사람 목에 저런 걸 채울 생각을 한다? 그것도 나의 아이의 엄마, 내 배우자에게? 자, 결국 이 남편 폭행치사 혐의로 법정에 섰는데요. 끝까지 부인했습니다. 쇠목줄 이거는 아내와 합의된 것이었고 결코 내가 죽인 게 아니다.
예,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일단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요. 아, 나 그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이 주걱으로 종아리만 때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아까 보셨겠지만 경찰하고 아내가 같이 집에 갔거든요. 그때 멀쩡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집안에서 폭력을 당했다라는 것을 그걸 인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불만 있는 데서. 그렇죠.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. 그다음에 쇠사슬을 직접 자기가 합의해서 했다.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남편이 아내를 3번이나 집 밖으로 쫓아낸 바람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경찰에 출동한 기록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거 가스라이팅이었다. 그러니까 합의 원해서가 아니라 아니 그런 식으로 집 밖으로 쫓겨났는데 어쩔 수 없이 쇠사슬을 자기가 감금을 스스로 했지 않았겠느냐라고 봐서 폭행치사를 비롯해서 감금 다 인정이 돼서 징역 9년형 선고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이 판결문에서 의아했던 것이 이제 피해자의 가족 그러니까 처가 쪽 분들이었겠죠.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던데 모르겠습니다. 그 어떤 맥락이었는지까지는 저도 좀 모르겠어요. 하지만 소장님 이게 참 뭐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도 이와 비슷한 뭐 소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좀 마지막으로 제가 좀 너무 끔찍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뭐 일단 부부간의 비극인데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지점은 바로 4살 된 아이예요.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나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다. 4살이지만 그 4살은 기억력 플러스 그 전체적인 그 뉘앙스나 그 분위기를 다 체화해 버릴 수 있거든요. 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엄마의 진짜 모습이나 외모랑 상관없이 가장 아름답게 기억되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. 이상화되고 싶은 존재인데 그 엄마가 마치 동물처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냉장고 앞에 갇혀 있었고 결국에는 아빠한테 그 맞아서 사망하는 결과가 일어났잖아요. 이 아이는 사실은 그 부모의 표상이 그 자기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자존감이 자기의 자존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사실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죄 하나 짓지 않고 너무나 이제 비극적인 그런 경험을 한 거죠. 물론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서적 학대가 인정돼서 아동 학대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. 이 아이 나중에 이 쇠사슬을 갖고 놀기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아이고야. 이 아이의 상처와 이 아이의 트라우마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보살필까요? 와, 이 아이가 자기 엄마가 이거 했던 그 쇠사슬을 가지고 놀았다. 예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